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 홀로 살 수 없는 유기체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생물체이며 외로움은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외로움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유대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고립된 상태를 느끼는 감정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관계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혼자가 아님을 넘어 관계의 질과 깊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아기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생물학적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싶어하고 귀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화의 이치 때문입니다. 귀여움이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주어 아기들에게 말을 건네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유전자를 후대에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생존이 필수적입니다. 귀여움과 같은 자극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촉진합니다.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를 필수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에서 깍꿍놀이, 보호욕구, 특정 소리나 표정에 대한 선호보다도 더 큰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애착관계는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애착관계는 아기와 양육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한 애착관계는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하여 아기가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해리 할로는 1958년 대리모 실험을 통해 신체적 접촉이 애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두 가지 가짜 어미를 사용하였고 아기 원숭이는 신체 접촉을 제공하는 옷감으로 만든 어미에게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리 할로는 새끼 원숭이가 신체 접촉으로 위안을 받지 못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육이 상당히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촉감으로 위안을 얻지 못하고 다른 원숭이들과 격리되어 성장한 새끼 원숭이는 행동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나중에도 그 증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정상적인 애착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존재가 되어 이러한 결함은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행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애착관계는 인간의 발달과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건강한 발육은 초기의 애착관계, 아기와 아기를 보살피는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가 좌우합니다. 양육의 유대관계가 질적으로 얼마나 좋으냐는 것은 유전적 편향성이 환경과 만나는 상황에서 아기의 유대감에 대한 주관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지위 여부를 말해주는 최초의 경험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는 인간 각 개인의 발달에서 유대관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면서 약 반세기 전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가 실시한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렌츠는 거위 새끼가 보통은 태어나서 처음 본 어미의 모습을 각인하고 본능적으로 어미 뒤를 따르지만 인공부화로 태어난 새끼는 부화시킨 사람의 모습을 각인하고 그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애착이론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전달되는 본능적 신호가 그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중 성격까지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보다 최근의 연구는 성인의 애착 수준과 형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며 애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애착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외로움 인식의 자동 조절 장치를 설정하는 유전적 성향도 포함됩니다. 유전자와 환경이 아기의 기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은 애착 이론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유전자에 크게 의존하는 아기의 기질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아기 500명을 선정하여 처음 보는 장난감이나 낯선 자극을 가하면 아기 중 20%는 울며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케이건은 그 부류를 고반응성으로 분류하였고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40%의 아이들은 저반응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머지 40%는 그 중간이었습니다. 아기들은 반응 수준에 따라 고반응성과 저반응성으로 구분됩니다. 20%의 아기는 고반응성으로 분류되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40%는 저반응성을 보여 감정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고반응성으로 분류된 아이들 중 20%는 성장하고 나서도 여전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반응성으로 분류된 아이들 중 3분의 1은 아기 때처럼 침착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응도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유전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격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거기서 나타난 변이성은 그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기의 기질은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반응성과 저반응성은 자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성격의 기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건전한 관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며 서로 잘 맞지 않는 관계는 소외감을 초래합니다. 인간의 신경과 생리적 기능은 사회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데카르트의 오류 서문에서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분리할 수 없는 유기 조직체를 구성한다. 둘째, 그 유기 조직체는 전체가 하나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셋째,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생리적인 작용은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뇌와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일체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론을 수용하든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욕구의 강도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과 혼란을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적 성향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생리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기 조직체의 활동 자체에서 비롯된 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잘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은 마치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길이를 분리할 수 없듯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접촉을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며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친밀한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접촉, 예를 들어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는 행위 같은 육체적인 표현은 접촉되는 부위의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유대감을 증가시킵니다. 몸속에 있는 대다수 화학물질이 그렇듯 옥시토신에도 기락물질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작용을 통한 조절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이는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으로 사회적 유대감에 기여하며 수컷의 경우 다른 수컷에 대한 공격성을 자극합니다. 청결이 목적이 아니라 털 다듬기를 통해 리드미컬한 신체 접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 사회적 조화가 향상됩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조화와 결속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 활동에서의 친밀감은 더 많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옥시토신은 인간의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형성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외로움 극복과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조절의 주요 화학물질로 작용하는 옥시토신은 아주 높은 수준의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옥시토신 생산세포 내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기 자극은 집단으로 가해지며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는 뇌 부위는 편도체와 시상하부, 그리고 뇌간으로 주로 혈압 맥박, 민첩성 움직임, 느낌 등을 관장합니다. 옥시토신에 의해 생긴 친밀함은 더 많은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해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주는데 이것의 예로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격렬히 포옹하고 엉덩이를 때려주는 이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계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 호르몬을 활성화함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엄마의 포옹이나 친구의 손길은 안정감을 제공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인간이 타인과의 유대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찾는 유기체임을 강조하며 외로움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